이 약 10분짜리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평생 담으로 고생할 가능성을 97% 이상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잠을 잘못 잔 건지 목이 뻐근하고 어깨 죽지가 땡겼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평소에 자주 반복되는 담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만이라도 끝까지 천천히 시청해주세요. 담이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와 담이 걸리지 않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담이 걸렸을 때의 치료법 및 드물게 담이 걸렸는데 병원에 꼭 방문해야 할 땐 언제인지까지 이 영상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목에서 어깨 죽지까지 당기면서 목을 돌리거나 한쪽 팔을 들려고 하면 목과 등 쪽으로 통증이 뻗쳤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 역시 1년에 몇 번씩은 담이 걸려서 며칠씩은 고생했었는데 이 방법을 안 이후로는 담으로 고생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평생 담으로 고생할 확률을 확 낮춰주는 이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워 가슴을 활짝 펴고 정수리를 누군가 당긴다는 듯이 목을 똑바로 펴고 턱을 살짝 들어주는 자세,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최대한 무너지지 않게 생활 습관을 들이고 이 자세가 유지되게 환경을 만들고 이 자세를 만들 수 있게 운동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망스러우셨나요? 이 영상 시작부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말한다는 게 자세를 바로 하라는 거라니.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담배를 피고 일교차 큰 날씨에도 얇은 옷만을 고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려서 그때마다 특별한 치료를 한답시고 매번 센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 걸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와 재발 방지가 될 수 있게 아프면 잘 쉬어주고 나아지면 담배를 줄이고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센 항생제로 그때는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 독해 평생 먹기는 힘들 뿐더러 한 번 좋아지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담배를 계속 피고 두꺼운 옷을 챙겨 입는 노력을 하는 등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금방 다시 감기는 재발하고 갈 것입니다. 담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자세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마법 같은 치료를 해도 그때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96% 이상의 담은 생활 습관의 관리로 예방 및 치료가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잘 때,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업무를 볼 때, 쉴 때, 또 핸드폰을 보는 때 등의 시간에 자세를 교정하고 추가적으로 간단한 운동을 틈틈이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마법 같은 치료까지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 추천받거나 다른 책과 영상 등에서 알려주는 주사, 스트레칭, 마사지 등의 치료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 치료들로 잘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교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때뿐이고 담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담이 왜 걸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또 그에 따라 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대부분의 치료와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와 근육뿐만 아니라 몸의 내부에 문제가 같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주로 자세의 불균형, 스트레스, 긴장 및 갑작스러운 운동을 할 경우 등으로 생기는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내부에 문제가 동반된 경우는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하중의 증가로 디스크가 손상되어 생기는 목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연관통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은 주로 목의 앞근육과 뒷근육 간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가 지속돼서 근육의 피로가 누적될 때 생깁니다. 아래의 목 디스크 탈출증은 목이 앞으로 숙여진 자세가 목 디스크의 각도에 따라 좋은 자세로 있을 때와 비교해서 2배에서 약 6배까지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충격이 누적되면 디스크가 손상되어 목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게 됩니다. 목을 펴게 되면 앞뒤 근육 밸런스가 맞게 되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디스크에 가해진 하중이 줄어들어 디스크 탈출 역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원인 모두 목 자세를 똑바로 교정하는 것만으로 재발 방지 및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해서 정확하게 치료하려면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비용적으로나 들어가는 고생에 비해 크게 치료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적절한 치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별을 위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감별을 위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2-3일 안쪽으로 해결이 잘 되는 일반적인 담의 경우엔 그 원인의 정확한 감별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바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생활에서 어떻게 자세를 교정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표적인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제일 많이 잠이 들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표적으로 2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와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등 갑자기 큰 힘을 줬을 때입니다. 물론 자고 일어났을 때 잠이 쉽게 걸리는 건 전날 무리를 했거나 최근에 목에 부담이 되었던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아침에 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불량한 자는 자세 때문입니다. 통상 이런 높은 베개를 베고 자게 되면 목이 잘못된 자세로 꺾여 있는 모양이 되어 긴 수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잠이 쉽게 걸리게 됩니다. 이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말랑거리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서 목을 잘 받쳐주는 낮은 베개를 목 깊숙이까지 넣고 수건을 말아서 목 아래 빈 부분을 받쳐주고 자게 되면 목이 살짝 젖혀진 올바른 자세로 수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옆으로 주무신다면 너무 낮은 베개로 고개가 너무 옆으로 떨어져서 목 양쪽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목 디스크 부담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옆으로 더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각자 어깨 넓이에 맞는 베개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투자하셔서 경추 베개 제품을 쓰면 더 좋습니다. 누군가의 수익 사업이라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시중의 제품 중에 너무 비싸지 않은 제품들로도 목을 보호하는 데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높지 않고 목이 자연스럽게 제껴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목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히 푹신한 제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매번 수건 빨래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싫었고 자면서 많이 움직이는데 수건이 없어져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수건을 찾느라 아침부터 신경 쓰이는 게 싫어서 경추 베개를 쓰고 있는데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목의 길이나 커브가 다르고 편안하게 느끼는 푹신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검색을 해보니 체험관이 있는 브랜드도 있고 네이버에 경추 베개 체험을 검색하시면 며칠간 써보고 결정할 수 있는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올바로 척추를 보호하며 자는 것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하나 제작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추 베개를 사두고 사용법을 몰라서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높은 쪽을 목 아래쪽으로 해서 깊이 넣어서 고개가 살짝 젖혀지게 써야 합니다. 경추 베개라고 사두고 다시 목이 과하게 숙여지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담을 더 걸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경추 베개를 잘 고르는 기본적인 원칙은 목의 윗등부터 뒤통수를 받쳐서 목이 가볍게 제껴지게 목을 잘 받치면서 목침 마냥 너무 딱딱해서 움직일 때마다 베기지도 않고 너무 푹신해서 목을 받치는 모양이 금방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너무 딱딱한 목침 같은 제품이나 실제 목침을 쓰는 건 수면 중 자연스러운 목의 움직임 시에 오히려 디스크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또 제품 중에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파여서 자는 동안 목을 꽉 잡아주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를 바꿀 때 어깨 높이를 받쳐줄 수 있게 하고 목을 양 옆에서 목의 건강한 자세로 더 잘 잡아주기 위해 제작했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사람이 자면서 움직이며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움직이면서 디스크에 쌓인 피로물질이 씻겨 내려가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주변 근육이 긴장돼서 근육 및 디스크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치거나 수술을 해서 자면서 움직이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여행을 가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침대에서 잔 이후에 얼마나 근육이 뭉치고 피곤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자주 담이 걸렸었고 무엇보다 제게 물어보시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꽤 많은 제품을 써보고 체험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알아보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칙에 잘 맞고 저한테 잘 맞았던 제품들 몇 가지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저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커버 세탁이 용이한 중가대 제품으로 바꿔 쓰고 있기는 한데 목만 생각하면 아주 비싸지 않은 제품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환경 및 스마트폰 볼 때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자는 시간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하는 자세, 폰을 보는 자세는 다음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근육과 디스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한 상태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높여서 목을 똑바로 세우고 고개를 살짝 들고 할 수 있는 자세로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니터가 그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 모니터 아래에 두꺼운 책을 받쳐서 높이를 올려 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핸드폰도 오래 보시는 게 힘드시다면 차라리 잡아주는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헤드레스트가 목을 앞으로 밀어서 목이 숙여진 자세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헤드레스트를 충분히 내려서 약간 고개가 뒤로 편하게 제껴지게 하시거나 조정을 해도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좌석에 부착하는 제품 등을 통해서 운전 중에 고개가 똑바로 세워지고 살짝 뒤로 제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쉴 때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서 허리,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담이 자주 걸리시는 분이라면 잠깐 쉴 땐 허리, 목을 똑바로 세우고 쉬시거나, 여건이 되신다면 뒤로 제껴지는 의자에 목을 제대로 받치고 쉬거나 바로 누워서 베개를 베고 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절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어떻게 생활을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자는 자세를 말씀드릴 때 오히려 잘 안 움직여지게 꼭 잡아주는 베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가만히 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짝씩 움직여지는 게 좋고, 필요한 순간에는 고개를 숙여 물건을 줍거나 잠깐씩 고개를 숙이는 활동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른 자세들을 할 때조차 중간중간 움직여 주어 근육의 긴장과 디스크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장시간 비슷하게 유지해야 하는 자세들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자는 자세, 업무를 보는 자세, 핸드폰을 보는 자세, 운전하는 자세를 할 때에는 좋은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 이미 생긴 담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담이 이미 걸려버렸다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뻔한 이야기지만 약을 먹는 것, 파스 등을 바르거나 붙이는 제품들도 도움이 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는 근섬유의 염증, 디스크의 경우에서는 디스크 손상 부위의 염증이 소염제를 바르고 먹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 쓰이는 약들이 몸에 크게 해가 되거나 하는 정도의 독한 약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약 2-3일 정도까지는 나을 때까지 약을 드셔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한 처방일 것이기 때문에 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 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지만, 병원을 찾을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진통소염제 및 근육 이완제, 상비약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스트레칭과 마사지입니다. 이 부분이 담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질병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라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담의 예방과 관리에는 한 가지 방법, 즉 목을 똑바로 세우고 고개를 젖히는 자세 교정으로 담의 두 가지 원인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담의 스트레칭 치료에 있어서는 방법에 따라 한 가지가 도움이 되면 다른 한 가지엔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상태, 즉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눌러서 아픈 자리를 마사지 해주고, 스트레칭은 목을 뒤로 젖히는 방향으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목에만 생기는 병은 아닌데, 원래 이 병의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아픈 근육의 결 방향대로 늘려준 상태에서 근육의 결에 수직에 되게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만약 이 원칙대로 목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고개를 숙이는 스트레칭이 되고, 이는 나중에 목 디스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지만,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꺾는 스트레칭은 목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약하면 앞으로 굽히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막 통증 증후군에는 좋지만 디스크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면 근막 통증 증후군에는 영향이 없지만 디스크에는 좋습니다. 결국 총 이득을 생각했을 때 스트레칭은 디스크 건강을 위해 뒤로 젖히는 방향으로 해주고, 근막 통증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스트레칭 없이 마사지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치료입니다. 결국 스트레칭과 같은 맥락으로 목을 젖히는 스트레칭의 연장선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맥킨지 신전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만 만세를 해준 자세에서 가슴을 쫙 펴서 날개뼈를 서로 모으고 목을 가능한 한 천천히 뒤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이는 디스크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담의 회복을 돕습니다. 또 한 가지, 목의 모든 방향으로 서서히 목을 돌려주는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목 근육의 전반적인 긴장이 풀려서 근막 통증이 가라앉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에 다시 걸리지 않게 하는 생활습관과 일단 담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담이 걸렸는데 바로 병원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담의 원인이 가벼운 근막 통증 증후군이거나 심하지 않은 디스크인 경우가 아니라 심한 디스크나 협착증, 또 이로 인한 척수병증 등 목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경우로 치료가 늦어지면 후유증 가능성이 있거나 가벼운 치료만으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3가지는 첫 번째, 담이 걸렸는데 이상하게 글씨 쓰기, 수저질이 어색하고 나아가서는 걸음걸이까지 휘청이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는 목 디스크나 협착증 등으로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신경이 죽어가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척수병증의 증상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다면 그 수술이 잘 되고도 마비를 막을 수 없는 경우까지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약, 마사지, 운동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아플 때냐? 라고 하시면 담 걸린 날 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여지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는 역시 심한 디스크이거나 척수의 염증 등일 수 있으니 병원을 찾아 그 원인을 정밀검사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담이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근육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근육과 디스크 때문이기도 하지만 2가지 모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치료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세 교정이고 이로써 예방과 치료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잘 때, 업무를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운전할 때 목을 똑바로 자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렸고 일단 생겨버린 담을 마사지, 맥킨지 운동, 그리고 약을 병행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스트레칭 시에 조심해야 될 부분과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디스크 및 그로 인한 척수병증 등을 의심할 수 있어 병원을 찾는 게 나은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담의 예방 및 재발 방지, 발생 시의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어떨 때에 혼자 시간을 끌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도 아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담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자는 환경을 바꿔보시고 핸드폰을 볼 때 자세를 바로 하고 내일 출근해서는 업무 환경을 바꿔보세요. 담이 걸리는 경우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으시거나 놓치고 있는 척추 및 정형외과적 건강 정보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을 드리거나 영상을 제작해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이었습니다.